자,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보통 돈의 역사하면 물물교환에서 금화, 지폐 이렇게 시간 순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그런 순서가 아니라 그 변화의 밑바탕에 깔린 구조, 그 본질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신가요? 한번 꺼내서 보세요. 그거 사실 종이잖아요. 원가로 따지면 몇십 원도 안 할걸요? 근데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치킨도 시켜 먹고 택시도 타요. 생각하면 할수록 좀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A한국은행이 보증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 보증이라는 게 예전처럼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1971년에 닉슨 쇼크라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이 세상 어떤 돈도 금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럼 대체 이 종이 조각의 가치는 진짜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우리가 다 그렇게 믿으니까겠죠. 네, 집단적 믿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걸 10,000원이라고 믿으니까 10,000원인 거죠.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면 재미없잖아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인류가 이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무려 1만 년에 걸쳐서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는 겁니다. 그 과정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의 역사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요. 분리의 역사라는 관점으로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라는 게 자기를 담고 있던 물리적인 글셋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탈육체화.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처럼 가치라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지난 1만 년 동안 자기를 담고 있던 물리적인 몸뚱이를 하나씩 벗어던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탈육체화입니다. 이 양파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거든요. 돈의 역사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관된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바로 이 양파처럼요.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듯이 가치가 자기를 둘러싼 물질적인 껍데기에서 계속 벗어나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과정.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 껍질을 벗겨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거의 세뇌되다시피 배운 아주 익숙한 이야기 하나를 먼저 깨부수고 가야 합니다. 네, 바로 물물교환의 신화입니다. 자, 왼쪽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죠. 아주 익숙한 그림. 근데 인류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현실은 오른쪽 그림에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둘이 뭐가 다를까요? 왼쪽의 교과서 이야기는 이거죠. 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넌 사과가 있네? 바꾸기 힘드니까 우리 돈을 만들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근데요, 인류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물물교환 경제가 자연스럽게 화폐 경제로 넘어간 사례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대요. 실제로는 뭐였냐? 돈이 생기기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돈과 동시에 내가 너한테 빚 줬어 또는 네가 나한테 빚 줬어 하는 이런 부채 관계, 사회적인 신뢰 관계가 훨씬 더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돈의 역사는 단순히 기록하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변한 건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맡기느냐, 즉 신뢰의 주소지가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다는 거죠. 자, 그럼 진짜 여정의 시작, 0단계입니다. 완전한 육체. 인류 최초의 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 곡물, 소금 같은 것들이요. 이때는요, 가치와 실제 물건이 그냥 하나예요. 분리가 안 돼요. 소 한 마리의 가치는 그냥 그 소 자체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가치를 담는 그릇은 소나 곡물 그 자체고요. 신뢰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라 자연 법칙입니다. 소는 소고 곡물은 곡물이니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단단한 시스템이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가치, 즉 소를 저기 산 너머 마을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냥 소를 몰고 가야 돼요. 가치의 이동 속도가 물리적인 운송 속도에 딱 묶여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껍질이 벗겨집니다. 신뢰의 주소지가 자연에서 인간, 바로 왕의 도장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금덩어리랑 금화랑 다른 게 뭘까요? 딱 하나, 바로 이 도장입니다. 왕이 이거 내가 보증하는 순도 99%짜리 금이야 하고 도장을 꽝 찍는 순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금을 받을 때마다 저울에 달아보고 이빨로 깨물어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가치의 검증이 금 자체에서 왕의 권위로 넘어간 거예요. 첫 번째 탄력체화가 일어난 거죠. 자, 1단계를 정리하면 가치의 그릇은 도장 찍힌 귀금속, 신뢰의 원천은 왕의 권위입니다. 장점은 거래할 때마다 검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용이 확 줄었죠. 근데 바로 여기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보증을 서준 그 왕이 시스템을 속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바로 이거죠. 신뢰를 보증하는 그 주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스템을 속일 수 있는 문이 역사상 처음으로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그 끔찍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데나리우스 은화요. 처음엔 은 함량이 94%였는데 3세기 말에는 5%까지 떨어져요. 왕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은에 다른 금속을 막 섞어서 동전수를 늘린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돈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놀라운 도약입니다. 돈이 그냥 물건에서 추상적인 기호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흔히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혁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다가 가치를 불어넣은 것. 이건 그냥 돈이 가벼워진 차원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겁니다. 드디어 가치라는 영혼이 육체에서 거의 완벽하게 분리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혁신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 서기 1024년에 중국에서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가 등장하고요. 13세기 이탈리아 상인들은 목숨 걸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금을 날라야 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폭발한 겁니다. 금을 직접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 즉 신뢰의 비용이 거래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커지는 순간, 종이라는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이 된 거죠. 2단계의 돈은 그래서 종이 약속입니다. 가치를 담는 그릇은 진짜 가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금을 가리키는 기호, 즉 종이죠. 신뢰는 이거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줄게 라는 은행의 약속이고요. 장점은 말할 것도 없죠. 운송 비용이 거의 제로니까 전 세계적인 무역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약속. 종이와 금 사이의 연결고리가 언제든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원리 3가지입니다. 첫째, 가치는 언제나 더 효율적인 그릇을 찾아갑니다. 소보다는 금화가, 금화보다는 지폐가 더 효율적이었죠. 둘째, 혁신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시스템을 믿는 데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익을 넘어설 때 바로 그때 폭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가치를 물리적인 몸뚱이에서 떼어내서 순수한 정보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돈이 소라는 육체에서 금속을 거쳐 종이라는 껍데기까지 벗어던지는 과정을 쭉 지켜봤습니다. 돈의 최종 목적지가 순수한 정보라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그 정보에 우리가 코드를 심을 수 있다면, 즉 돈이 프로그래밍 가능해진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